자, 공간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기하 벡터 마지막 단원의 진도를 오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결론 얘기하면 2단에서 하고 싶은 주제는 딱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뭐냐면 공간상의 직선을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이고, 공간상에 떠 있는 평면의 방정식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리고 한 점과 평면 사이에 떨어진 거리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은 뭐 유도하진 않겠지만 어떻게 사용하게 되느냐,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일단 오늘 설명할 내용들이 예제가 좀 많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천천히 설명할 텐데, 여기 있는 것만 꼭 할 줄 알아도 여기선 틀릴 거 없어. 더 어렵게 나오지도 않고 딱 요 정도 나오니까 여기 있는 걸 꼭 이렇게 꼭, 니네 그래 내가 처음에 얘기했잖아 이거. 옛날에 했던 거 표지만 껴가지고 쫙 모으면 그냥 니네 나름대로 어떤 뭐 이런 어떤 뭐 개념 정리 노트라든지 이런 걸로 좀 1년 동안 사용을 하라고 이렇게 해준 거니까 그 칼라로, 알겠지? 자, 어서 어떤 부분들은 앞에 있는 부분들은 뭐 요청해 주시면 뽑아줄게요. 아, 밥을 너무 급하게 먹었나 봐. 자, 일단 얘기해 볼게. 자, 공간상에 한 점을 지나고 방향 벡터라는 개념 설명하겠습니다. 자, 공간상에 직선이 있었었는데요. 직선 위에 두 점을 잡아서 만들어지는 벡터를 그 직선의 방향 벡터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거 방향 벡터 바로 뭐냐면 기울기와 같은 개념이다 라고 봐주시면 돼. 자, 평면에서는요, 직선의 기울기를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 3분의 4, x값이 3 증가할 때 y값이 4 증가하는구나. 근데 공간상에서는 x값이 증가할 때 y값도 증가하고 그거에 따른 z값도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 뭐 x가 3 증가할 때 y가 4 증가하고 z가 5 증가할 때, 이거 말도 안 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기울기를 표현할 수가 공간상에선 없다. 그래서 공간상에서는 그 직선이 나아가는 방향을 벡터로만 설명할 수 있고, 그 직선이 나아가는 방향을 우리는 바로 방향 벡터, 그래서 간단한 비율로 A, B, C다. 쉽게 말해 x값이 a만큼 증가할 때 y값이 b만큼 증가하고 z값이 c만큼 증가하는 그 방향을 나타내는 벡터. 그래서 이를 바로 직선의 방향 벡터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대요.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원하는 건 뭐냐면, 야, 내가 직선이야. 그림 보셔요. 자, 내가 직선인데 이 직선 안에 있는 임의의 점 P, x와 y와 z의 식이 지금 현재 필요했고, 근데 A란 점의 좌표를 내가 뭐라 했냐면 x1, y1, z1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근데 이 친구가 누구랑 평행하다? 바로 여기는 U 벡터와 평행하다면, 야, 그러면 P에서 A, A에서 P를 바라보는 벡터하고 누구하고 평행하다? 자, U 벡터가 서로 평행하다라는 얘기는, 자, A에서 P를 바라보는 벡터를, 자, U 벡터의 실수배로 설명할 수 있다는 뜻이고, 그래서 각각의 좌표를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 친구는 P에서 A를 뺍니다. 얘에서 얘를 빼요. 그래서 얘를 성분으로 표시하면 x 빼기 x1, y 빼기 y1, 자, z 빼기 z1이 바로 PAP 벡터를 성분으로 표시한 거고, 자, U 벡터에 T배를 해요. 자, U 벡터 어디 있어? 여기에 T배를 해주시면 요놈이, 자, TA, TB, TC가 돼서 X 성분끼리 비교하고 Y 성분끼리 비교하고 Z 성분끼리 비교하면 바로 이렇게 X하고 Y하고 Z에 관한 식을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겠다. 쉽게 말해, 아, 네가 지나는 점 기준으로 A, B, C의 실수배만큼 올라갔구나. 자, 이게 바로 직선의 방정식의 기본적인 형태라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A, B, C가 0이냐 0이 아니냐에 따라 좀 달라지게 되는데, 자, 내가 만약에 A, B, C가 모두 0이 아니면 얘를 T로 정리할 수가 있어. 첫 번째 T로 정리하면 요거 넘기고 A로 나눠요. 그래서 A분의 X 빼기 X1으로, 그럼 이 친구도 T로 정리하면 Y에서 Y1을 빼고 밑으로 B로 나눠서, 자, B분의 Y 빼기 Y1으로, 자, 마찬가지로 Z1 넘기고 C로 나눠주시면 T를 뭐라고? 자, C분의 Z 빼기 Z1이라 해서, 자, 여기에 니네가 요거 좀 적어주세요. 는 T라고 적어주세요. 자, 사실은 이 식에서 유도가 된 거기 때문에 여기 오른쪽에 이거 상당히 중요하고, 자, 어떤 직선 위의 점이나 직선 위의 어떤 정보를 확인할 때 항상 우리는 얘를 는 T로 해놓고 계산을 하거든. 그래서 는 T라고 정리해 주시는, 뭐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A, B, C 중에 만약에 0이 있어. A, B, C 중에 0이 있으면 분모를 0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런 형태식을 만들 수가 없잖아. 자, 그런 형태식은 과연 어떻게 나타내는가에 대한 얘기를 밑에 있는 2번, 3번 동그라미를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해. 자, 그래서 일단은 이 식을 보면, 아, 그런 얘기구나. 얘, 얘를 지나고 x값이 a만큼 늘 때 y값이 b만큼 늘고 z값이 c만큼 느는구나. 우리가 평면에서 y는 3분의 2의
x 빼기 5 더하기 7을 보면 5,7을 지나고 x값이 3 증가할 때 y값이 2 증가하거나 하잖아. 그 얘를 넘겨주시고 양변 2로 나눠주시면 자 2분의 y 빼기 7을 자 3분의 x 빼기 5로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평면에 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5,7을 지나고 x값이 3 증가할 때 y값이 2 증가하는구나. 그거랑 동일한 원리로 z만 하나 그냥 추가됐을 뿐이다. 자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방향 벡터의 성분 중에 0인 게 없어야 돼. 분모가 0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고를 땐 직선의 방정식이 저렇게 나타나게 된대요. 자 근데 밑에 보시면 자 선생님이 직육면 채고 표시했는데 혹시 좀 티 좀 나냐? 이거는 포샵으로 좀 이렇게 만든 건데 자 만약에 그 성분 중에 0인 게 있는 경우는 과연 직선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직육면 하나를 준비를 했어요. 자 만약에 방향 벡터의 성분 중에 A가 0이 되는 경우를 하나 들어본 거야. A가 0이 되면 그 직선은 X축의 수직이 된대. 자 왜 그런지 볼 거야. 자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분의 Z의 증가량이 방향 벡터인데 만약에 A의 성분이 0이라는 얘기는 그 직선이 X축방으로 늘어나지 않고 Y값만 변할 때 Z값만 변하는 Y와 Z에 대한 변화율만 존재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직선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나가는 X축과 수직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X축과 수직인 근데 실제로 얘를 보여줄게요. 자 그리세요. X축 있고 예를 들어 여기 Y축이고 예를 들어 여기 Z축인 상황에서 예를 들어 이 점의 좌표를 내가 3,0,0 이 점의 좌표를 0,5,0 자 이 점의 좌표를 내가 0,4,0이야 미쳤냐? 0,0,4라고 놓고 이제 X축의 수직인 직선 하나를 얘로 보여줄게요. 자 봅시다. 요 직선 자, 이 직선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X좌표가 3이야. X좌표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직선의 식을 식으로 세워라 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X는 3인데 X는 3으로 고정이 돼 있고 X는 3으로 고정이 돼 있고 Y하고 Z에 관한 관계만 있는 거구나. 자, 그래서 이 점이 어떻게 되니? 자, 0,3, 0,4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떻게 Y와 Z를 보시면 Y 빼기 0는 자 Z 빼기 4라 해주시고 자 이제 Y하고 Z에 대한 증가량을 그 길이를 비교하셔야 되는데 자 Y값이 몇 개? 5개 증가하는 동안 자 Z값은 4개 감소하는 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요렇게 바로 주황색 직선식을 세울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직선에 X축 방향 벡터의 성분이 0이라는 얘기는 바로 그 도형과 수직이 되고 자, 실제로 직선식은 이렇게 나타나게 되게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X하고 Y 평면, XY 평면의 수직인 직선. 자, 예를 들어 방향 벡터의 A 성분과 B 성분이 0이 되면 X축하고도 수직이 돼야 되고 위에랑 마찬가지로 Y축하고도 수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XY 평면의 수직인 자, 예를 들자면 어떤 식이다? 자, 요런 형태. 자, 요런 것이 바로 XY 평면의 수직인 직선인데 자 그럼 요건 직선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냐면 자 이게 두 평면의 교선이에요. 배가 이렇게 아프냐? 밥을 너무 급하게 먹었나? 야 지금 내가 표시한 이 친구들은 X좌표가 3인 점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오른쪽에는 지금 이 면들은 바로 뭐냐면 Y좌표가 5인 점들을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둘이 만나 생기는 이 직선의 식은 Z좌표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식 자체에 Z가 표현되지 않고 그래서 X는 3과 Y는 5가 만나 생기는 자 이러한 직선이 되는구나. 자 직선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면 전혀 문제되지 않는데 어떤 축과 평행하다든지 수직이라든지 자 평면과 평행하거나 수직이면 이제 식 자체가 상당히 좀 독특하게 나오기 때문에 자 일반적인 형태도 있지만 자 누군가 평행하게 된다면 이렇게 식 자체의 형태가 원래 식건 좀 다른 형태가 나오게 된다. 자, 요거를 메모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림 그리시고 식을 써주세요. 자, 나중에 시간 지나면 사실은 요거만 헷갈려요. 나중에는 뭐 어려울 것도 사실은 없는데 자, 어떤 축이나 배 아파. 너무 급하게 먹나 봐. 딱 왠지 느낌이 체했을 때 딱 그 느낌이 나는데 토해야 되나? 예전에 내가 얘기했나? 내가 그 구집에서 애들 치킨을 사줬는데 애들이 치킨을 남겼어. 거의 한 마리를.
그래서 아까워서 에이 나도 내가 먹어야지 해서 이제 후라이드였는데 소금 찍어 먹는 걸 좋아하거든. 소금 찍어서 막 먹었어요. 맛있더라고. 배고프니까 막 먹었는데 갑자기 지금 이랑 똑같은 느낌. 여기가 꽉 막힌 느낌. 아파 여기가. 그래서 좀 이따 어지럽더라고. 그래서 야 먹은 거랑 어지러운 거랑 뭔 상관이지? 생각해보니까 아 이게 체한 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처음 체해봤어. 구집에서 처음 체해봤어. 체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살면서 한 번도 없었다가 구집애가 무서운 곳이야. 처음 체해봤거든. 그러니까 딱 체하니까 아, 이거 느낌상 토해야겠다 싶어서 화장실 가서 토를 다 했어요. 손가락 넣어서 막 먹었던 닭을 막 이렇게. 그랬더니 바로 괜찮아지더라고. 근데 지금 기분이 그래. 지금 여기 아파. 딱 여기 딱 위치인데. 아씨. 좀 참아볼게요. 자, 배 아파. 진짜 배 아픈데? 이건 아래쪽 배가 아닌데. 진짜 이게 좀 약간 이 급하게 먹은 게 이 강사들이 원래 이게 밥을 좀 빨리 먹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그래. 그냥 그럴 때가 있어. 오늘 그 편의점 도시락 샀단 말이야. 제육볶음 이렇게 해서 편의점 도시락을 내가 막 아까 막 도시락 1분 돌려서 막 넣고 있는데 가끔가다 그러다 보면은 내가 이러려고 돈을 벌고 있나 약간 그런 약간 자괴감이 들 때가 있어요. 가끔가다. 그럼 끝나고 좀 편하게 먹으면 되는데 배가 고프잖아. 어떡해. 아침 먹고 못 먹었는데.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평면의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설명할게. 직선의 방정식 다시 한번. 자, 이번엔 공간상에 두 점이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간상에 점 두 개가 있었어요. 자, 여기 예를 들어 점을 잡아볼게. 자, 1,3,-2란 점하고 그 다음에 5,4,1이란 점을 지나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했던 거야. 그럼 우리가 방금 했지만 그 직선이 지나는 점과 그 직선의 방향 벡터가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여기서 일로 가는 이놈을 통해서 자 방향 벡터를 한번 우리가 진짜 구해보자. 그래서 이 벡터를 구해보시면 자 선생님 x값이 4개 느는 동안 y값이 하나 늘었고 자 z값이 3개 늘었으니까 요것이 바로 뭐다? 분모에 가주시면 되는 거야. 분모. 자 그래서 x값이 4개 느는 동안 y값은 1개가 늘었고 자 z값이 3개 늘었는데 자 이 점을 쓰셔도 되고 이 점을 쓰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그냥 뭐 가까운 점 쓸게요. 그래서 바로 x 빼기 5에 자 y 빼기 4에 자 z 마이너스 2라는 것이 바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자 방향 벡터를 두 점을 연결한 벡터를 가지고 방향 벡터 분모를 세팅해 주시면 된다. 자 이것도 필기해 주세요. 자 직선의 방정식. 자 간단한 예인데 뒤에는 이런 거 좀 설명 안 하기 위해서 두 점을 지나는 경우도 우리 평면에서도 두 점 주어지면 직선의 방정식 구하듯이 자 공간에서 두 점이 주어지게 되면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계산할 수 있다 뜻입니다. 배가 아파. 진짜야. 느낌이 왔어. 밥을 너무 급하게 먹었어. 냄비걸 차라리. 자, 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공간상의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 자, 뭐 그림을 사실 이건 그릴 필요도 없이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예를 들어 만약에 직선이 두 개가 서로 평행해. 예를 들어 쉬운 것부터 하자고. 그럼 이 직선의 방향 벡터랑 이 직선의 방향 벡터가 평행하겠지? 공간상의 직선과 직선이 수직이야? 만나지 않아도 이렇게 우리가 수직인 관계 있잖아? 그럼 여기는 공간에 있는 이 두 개의 직선이 서로 수직이라면 이 직선의 방향 벡터랑 이 직선의 방향 벡터가 서로 수직이 돼야 돼. 내적의 결과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공간 직선에서 주었던 직선과 이 직선이 이루는 요 벡터의 각의 크기가 궁금해. 근데 각도는 무조건 뭘 구해서 온다? 내적으로 구한다 했기 때문에 두 직선이 이루는 각도의 코사인 값을 구하기 위해서 각각의 직선이 가지고 있는 벡터의 내적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각의 크기를 계산한다. 요건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닐 거라 생각을 해요. 자, 평면까지 한꺼번에 설명하면 좀 약간 빡셀 수 있으니까 직선에 관련된 문제부터 일단 먼저 설명할게. 뒤로 넘어가서 문제 먼저 봅시다. 자, 평면은 좀 이따 설명하고요. 자, 직선에 관련된 문제부터 먼저 정리할 테니까 진도 프린트를 좀 꺼내주세요. 자, 직선에 관련된 문제. 자, 선생님이 문제를 선택을 할 때 최대한 좀 기본적인 문제는 좀 동일한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게끔 사실은 좀 노력을 했는데 자, 다시 1번부터 10번까지가 직선에 관한 방정식이니까 10가지 문제 하고 또 마찬가지로 잠깐 쉰 다음에 평면의 방정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 자, 갑시다. 야, 얘를 지나는데 얘랑 평행하대. 그럼 니네가 먼저 얘를 어떻게 하냐면 분수꼴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1 위에 올려주신 다음에 중요한 거다. x하고 y하고 z의 개수는 반드시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분모분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Z 성분이 실제로 2, 3,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아셔야 돼. 그래서 내가 얘랑 평행하다는 얘기는 얘와 방향이 같다는 얘기고 얘와 방향이 같다는 얘기는 분모가 같다는 뜻이기 때문에 2분의 3분의 마이너스 1의 형태를 떼어야지만 이 친구하고 서로 평행한 방향이 같은 직선이다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점을 지난다 했으니까 오케이, x 더하기 1에 y 빼기 2에 z 더하기 3이라 해주시면 자, 요것이 바로 내가 얻는 직선의 방정식이고 근데 그 놈이 a, o, b를 지난대요. 그래서 x 대신에 o 대입하고 y 대신에 x 대신에 a 대입하고 y 대신에 o 대입하고 z 대신에 b 대입해 주시면 가운데 친구가 얼마? 1이죠. 자, 그래서 a 값은 얼마? 1이 되고 자, b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4가 되게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자,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는 자, 가장 기본적인 문제 스타일 하나를 해결해 봤습니다. 자, 따로 정리할 시간 안 줄 테니까 들으면서 정리하면서 따라오세요. 저기 오늘 많이 안 좋네. 친구 덕인가 봐.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야, 공간상의 직선과 직선이 항상 만날까? 공간상의 직선과 직선은 평행하지도 않으면서 만나지도 않는 꼬인 위치관계가 있기 때문에 공간상에서 사실은 직선과 직선이 만난다는 얘기는 상당히 좀 드문 확률로 직선과 직선이 만날 수가 있는데 자, 이 문제가 원하는 건 얘랑 얘를 지나는 직선이 얘하고 만나는 교점의 좌표가 필요했기 때문에 일단 먼저 첫 번째 직선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바로 갑니다. 자, x의 증가량 2를 보시고 2분의 x 빼기 1은 첫 번째로 설명할게. 자, y값이 지금 현재 한 개 늘었기 때문에 1분의 첫 번째 값은 됐어. 자, y 더하기 3은 자, z값이 지금 현재 2개 감소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첫 번째 쓸게 z-1이라는 자, 요 직선과 요 직선의 교점 좌표를 계산하셔야 돼. 근데 교점이라는 건 알겠지만 둘을 연립을 하셔야 되는데 근데 얘를 연립한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계산을 하시냐면 왜 뭐 잘못됐나요? 아닐 텐데 x 빼기 1에 맞아요. 자, 그래서 내가 얘를 는 t 얘를 는 s라 해서 각각의 직선을 뭐 하냐? 좌표로 다시 바꿔주는 거야. 직선을 만들기 전에 좌표로. 자, 그래서 여기서는 x좌표가 뭐가 되고 자, x좌표가 2t 더하기 1 자, y좌표가 뭐가 되면 t 빼기 3 자, z좌표가 뭐가 되면 마이너스 2t에 더하기 1 이렇게 잡을 수 있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점의 좌표를 x, y, z로 갑니다. 자, x를 구해봤어. x는 얼마야? 2s에 빼기 3 자, y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3s 빼기 1 자, z값은 얼마다? 자, s 더하기 2가 바로 x하고 y하고 z좌표를 표현을 해준 건데 근데 공간상에 만약에 너랑 내가 만약에 만난다면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x, y, z가 있다는 뜻이고 그래서 두 점이 확실히 만난다는 게 있으면 그냥 얘랑 얘랑 같다 하고 얘랑 얘랑 같다 해서 방정식을 푸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얘기다. 근데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얘랑 얘랑 서로 같다 얘랑 얘랑 서로 같다 한 그 s와 t를 z 대신에도 대입해 주시고 그것까지 일치하면 우리 둘이 만나는 거. 그러니까 얘랑 얘랑 같다 얘랑 얘랑 같다 해서 그 ST를 집어넣는데 만약에 Z값이 다르다면 우리 둘은 서로 만나지 못하는 직선 이렇게 만나는 직선과 만나지 못하는 직선을 판단하는 것도 분명히 해줄 수 있어야 돼. 근데 얘는 지금 현재 교점이 있다 했으니까 굳이 확인하지 않고서도 결과를 유추할 수 있다. 자, 얘랑 얘랑 서로 같다 넘기시면 자, 넘어가면 2t 빼기 2s가 마이너스 하니까 t로 나누시면 이러면 자, t 빼기 s가 마이너스 2라는 식 하나 자, 요거 넘어가 야 미쳤나봐 얘기해줘. 나 지금 진짜 농담 아니고 자, t 더하기 3s가 얼마가 되냐면 이게 2가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윗식에서 아래식을 뺄까요? 자, 빼면 마이너스 4s가 마이너스 4가 되고 s는 1 t는 마이너스 1 야, t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다 집어넣으셔도 되고 s 대신에 1을 여기다 다 집어넣으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자, s 대신에 1을 집어넣어 보시면 이 점 좌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3이죠. 확인 한번 해볼까? t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더 집어넣어보면 마이너스 1 t 대신에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4 t 대신에 마이너스는 3 돼서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3이 바로 우리 둘의 교점 좌표 되시겠다. 자, 교점 좌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3이 바로 우리 둘의 교점 좌표 되시겠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 위에 거 둘을 갖다 했어.
근데 그 ST를 밑에 집어넣는데 만약에 Z좌표가 달라. 그럼 그 교점이 될 수가 없죠. 교점이 없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다. 2번이었습니다. 자, 들으면서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갈게. 자, 이번엔 조건을 물어보고 있어.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실수 K 값을 구하여라. 자, 방금 했던 문제 확인 차원에 설명할게. 야, 너도 는 T, 너를 는 T, 너는 는 S. 자, 그래서 얘를 지금부터 X, Y, Z로 정리를 할 거야. 자, 저 친구 X좌표 어떻게 되냐면 T 더하기 2에다가 자, Y좌표는 2T-1에다가 2T-1에다가 자, Z좌표는 얼마가 되면 마이너스 4T에 플러스 3. 자, 요것도 X, Y, Z로 정리해 보시면 X값 얼마? 자, 2S-1에 자, Y좌표 좀 헷갈리네요. 휙휙 하면 자, 3 빼기 S, 자, Z좌표 어떻게 된다? Z좌표가 KS에 더하기 자, KS 더하기 5라는 자, 요 방정식을 푸셔야 되고 자, 그래서 미지수가 없는 누구랑 얘랑 서로 같다. 그 다음에 얘랑 서로 같다. 그 다음 얘랑도 같아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마이너스 4t 더하기 3이 ks 더하기 5가 돼야 되고 자, t 더하기 2가 2s 빼기 1이 돼야 되고 자, 2t-1이 3-s이기 때문에 요거를 연립한 ts를요 여기다 집어넣으셔서 자, 우리가 언제 서로 만날 수 있게 되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뭐 그냥 이렇게만 답은 구하지 않고 과정까지만 정리해 둘게요. 자, 이게 바로 두 직선이 만나기 위한 조건. 그러니까 이거를 만족하는 특정한 그 K값에 대해서만 만나는 거고 그럼 그게 아닌 것은 다 만나지 않는 거니까 만날 수 있는 확률은 솔직히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는데 뭐 이렇게 그냥 인위적으로 뭐 만나게 되는 조건을 물어봤어요. 4번 가겠습니다. 자, 는 T, 는 S 중요하고 4번 갈게요. 자, 이 직선과 구의 교점을 구해서 그 점과 점 사이에 떨어진 거리를 구해보려고 해. 방법은 뭐 한 가지 방법은 있는 것이 아니지만 요건 그냥 대수적으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원하는 사항은 요겁니다. 야, 내가 구인데 이 구가 좌표축이 아닌 일반적인 직선하고 만나는 이 점과 이 점의 좌표가 필요하고 그럼 뭐 하셔야 돼? 연립을 하셔야 되는데 알겠지만 저 식이랑 이 식이랑 연립한다는 건 또 불편한 일이니까 그래서 내가 얘를 또 마찬가지로 는 T라고 두고 그럼 X좌표로 정리하시면 얼마가 되냐면 자, 정리하시면 2T인데 부호 바꾸고 이게 마이너스고 헷갈리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자, 마이너스 2T 더하기 1. 자, 마이너스 2T 더하기 1에 자, Y는 2T 더하기 2에다가 자, Z는 얼마냐면 T 빼기 1인 자, 요 놈을 어디다가 구의 방정식에 빡 하고 집어넣으셔서 너랑 나랑 만나는 점의 좌표를 T값을 계산하는 거야. T값이 결정이 돼야 X좌표, Y좌표, Z좌표 결정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마이너스 2T 더하기 1에 전체 제곱 더하기 자, Y좌표인 2T 더하기 2의 전체 제곱 더하기 자, Z좌표인 T 빼기 1의 전체 제곱이 자, 6이 된다는 요 방정식 푸셔야 되고 자, 4T 제곱, 4T 제곱, 1T 제곱, 9T 제곱이에요. 야, 마이너스 4T 플러스 8T 마이너스 2T니까 자, 더하기 2T 생기고 자, 숫자 1, 4, 1이니까 여기서 요거 사라지고 자, 그러므로 T값 0 하나랑 자, T값이 마이너스 9분의 2라고 하는 요렇게 T값 두 개가 발생을 하고 그럼 구한 T를 얻다가 넣으면 돼요, 여기다. 야, T가 0이란 얘기는 1, 2, 마이너스 2란 뜻이겠지? 자, T값이 마이너스 9분의 2란 얘기는 불편하네. 자, 9분의 2의 2배니까 9분의 4에다 9분의 13, 자, 마이너스 9분의 1이면 마이너스 9분의 4에 9분의 18, 9분의 14. 자, 9분의 14. 자, 마이너스 9분의 1이면 9분의 9분의 2가 마이너스 9분의 11이 바로 내가 원하는 각각의 교점 좌표. 그래서 점과 점 사이 거리 이용하시면 내가 원하는 뭐 분수라 좀 불편하긴 하지만 점과 점 사이 거리. 내가 지금 한 게 뭐라고? 요점 좌표라. 요점 좌표를 진짜로 계산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부와 직선과의. 야, 나중에는 조금 이제 스킬 좀 쓰면은 구의 중심하고 직선하고 떨어진 거리를 구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럼 그거 반지름 해가지고 기하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근데 공간상의 점과 직선 사이는 거리 공식이 없어. 조금 노가다를 좀 해야 돼. 그래서 그것보단 차라리 이게 더 편하다. 오케이? 자, 공간상에서 점과 직선 거리 구하는 건 이제 저 뒷부분 나오겠지만 조금 불편한 노가다가 따라오게 된다. 5번 가겠습니다. 자,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60도라면 자, 미지수 t값은 과연 얼마가 되는지를 확인해 달라는 얘기고 자, 일단은 먼저 페이크가 없는지 보기 위해서 x하고 y하고 z 앞에 혹시 마이너스가 있는지 확인해 봤더니 깔끔하게 요거 우리 속이지 않네요. x하고 y하고 z의 개수가 모두 1이기 때문에 분모를 첫 번째 직선의 방향 벡터 t-2, t-3, t 자, 두 번째 직선의 방향 벡터 자, 2, 1, 1이라 볼 수 있고 자, 벡터와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60도예요로 해석하시면 돼요. 내적으로 합니다. 내적으로. 선생님 u1 벡터와 u2 벡터의 내적의 크기는 x 성분끼리 곱한 2t 빼기 4와 y 성분끼리 곱한 t 빼기 3과 z 성분끼리 곱한 더하기 t가 돼서 자 4t 마이너스 7로 계산이 되는데 네, 사실은 얘는 이렇게 계산했었어야 된다. u1 벡터의 크기와 자 u2 벡터의 크기와 두 벡터가 이루는 각도의 코사인 값인 자 2분의 1의 곱으로 원래 계산했었어야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왼쪽은 4t 빼기 7이고요. 자, 이 벡터의 크기. 불편하네요. 그죠? 루트. 계산이 더럽다는 얘기죠. 자, t-2의 제곱 더하기 t-3의 제곱 더하기 자, t의 제곱에다가 요 벡터의 크기는 루트 6이고 자, 거기에 2분의 1 곱했고 그래서 양변 제곱해 주시면 내가 원하는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오게 되게 된다.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양변 제곱하는 과정에서 좀 더러운 부분도 있긴 했지만 자, 양변 제곱해 주시면 내가 원하는 t, 정수 t를 니네가 찾아주시면 되겠다. 야, 근데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가격 크기랑 벡터와 벡터가 이루는 가격 크기는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사실은 내가 궁금했던 게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가격 크기를 계산했단 말이야. 근데 내가 벡터를 이각을 구하고 싶었는데 내가 예를 들어 이 벡터랑 이 선의 이 벡터를 설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이거에다 절대값 씌워주시는 게 제일 깔끔해요. 내적의 결과가 음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죠? 이러면 이제 절대로 모순이 생길 수 없는 거니까 팩트로 얘기해 주시면 이렇게 해주시는 게 그냥 안전하다. 근데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근데 내가 이런 얘기 하는 이유는 또 이제 서술형에서 또 문제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계산해 주시는 게 그냥 무난하다. 자 이게 계산이 좀 더러운 계산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곱셈공식 같은 거 할 때 계산 실수 안 할 수 있도록 집중해서 계산해 주시는 게 필요해요. 6번 갑니다. 자, 세 직선이 있었어요. 자, 지금 요게 세 직선이 있었는데 L과 M은 서로 평행하고 M과 N은 M이 바쁘셔. M이 바쁘시네. L과 M은 서로 평행하고 N과 N이 수직이 되는 PQR의 값을 계산해달라. 자, 얘랑 평행하답니다. 자, 각각의 방향 벡터를 표현해볼게. 자, 첫 번째 직선의 방향 벡터는 2, 이거 낚일 줄 알았냐 내가? 분모문자 마이너스 곱해서 마이너스 3,1이고 자, 두 번째 직선의 방향 벡터는 뭐냐면 자, P, Q, 내가 낚일 줄 알았나 봐. 마이너스 4고 자, U3 벡터 세 번째 직선의 방향 벡터는 뭐냐? 야, 세 번째 직선의 방향 벡터는 뭘까요? 일단 X 성분 뭐야? 일단은 X 성분은 마이너스 2로 존재하고 자, Z 성분은 R로 존재하는데 자, Y가 혼자 덩그러니 2로 따로 있네요? 생각해 봅시다. 물론 그냥 이렇게 돼. 결론을 얘기하자면. 근데 왜 이렇게 되는지를 니네가 이해를 하셔야 된단 말이지. 자, 처음에는 이게 좀 헷갈리니까 잘 보시면 야, Y는 2가 되는 점들의 좌표를 모아놓잖아? X축 있고 Y축 있고 Z축 있는데 야, Y는 2라고 하는 평면은 바로 뭐냐면 Y 좌표가 2인 점들을 모아놓은 자, ZX 평면과 평행한 Y 좌표가 2인 점들을 모아놓은 평면은 이런 형태로 나타난단 말이지. 이해돼? Y는 2. 그럼 여기 포함되는 이 직선들 있잖아. 요 직선 봐봐. 자, X하고 Y하고 Z의 증가량 중에 뭐가 없죠? 다시 한번 Y는 2라고 하는 평면, 이런 평면, 이 평면에 포함된 이 직선 분명히 X 성분 있어. Z 성분 있어. 근데 Y 성분이 없어. 그래서 Y 성분이 뭐가 된다? 0이 되게 된다.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따지시거나 그냥 외우시거나. 근데 그냥 외우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Y는 2에 포함되어 있는 평면은 그 놈의 Y 성분이 0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건 좀 이해하시고 암기해 주는 게 필요하다. 이런 게 이제 헷갈리게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야지. 야,
첫 번째 직선이랑 두 번째 직선이 서로 평행하다 했으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 그랬어? 너의 x성분 2분의 나의 x성분 p하고 나의 y성분 마이너스 3분의 너의 y성분 q하고 나의 z성분 1분의 너의 z성분 마이너스 하면 이렇게 pq 값을 계산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누구랑 얘랑 수직이래요. 얘랑 수직이면 내적의 결과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u2 벡터와 자 u3 벡터의 내적인 자 x끼리 곱한 마이너스 2p와 y끼리 곱한 0과 z끼리 곱한 마이너스 4r이 0이 된다. 자, 여기서 구한 p값을 대입해 주시면 내가 원하는 r도 구할 수 있다. 주의하셔야 돼. 이렇게 따로 너 왜 혼자 이렇게 외롭게 있니? 아, 너는 성분이 없는 거구나.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 6번이었습니다. 7번 갑니다. 야, 두 직선이 일치한데 평면에서는 사실은 상당히 이게 좀 쉬운 문제인데 공간에선 두 직선이 일치한다는 것조차도 사실은 생각하기가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일단 두 직선이 서로 일치하기 위한 조건을 먼저 확인해 보시면 일단 분모가 먼저 같아야 되거든. 그럼 분모가 일단 서로 같아야 되기 때문에 분모가 일단 같거나 아니면 실수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자 2대 3대 1과 T대 Q대 2가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 친구는 4하고 6이 됩니다. 자, 이래야 두 벡터의 방향 벡터가 서로 평행하다고 볼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X하고 Y하고 Z의 저 미지수 K는 그럼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자, 이게 식이 사실은 잠깐만 잠시만요. 배야 씨. 자, 사실은 여기에 양변에 이제 2를 곱해서 이 직선식을 2분의 x 더하기 3은 땀난다. 3분의 y는 자 1분의 z 더하기 뭐라고 쓸 수 있으며 2라 쓸 수 있으며 그럼 이 두 개의 직선이 서로 같기 위한 조건을 지금 확인할 텐데 야 봐봐. 오른쪽만 비교해 보시면 양변에 뭐 했냐면 3을 더해야 이 식이 돼. 자, 이 식하고 이 식을 비교하시는 겁니다. 3을 더해야 됩니다. 3을. 자, 여긴 z 빼기 1이고 여긴 z3이기 때문에 자, 요 값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에 양변에 3을 더해볼게. 3을. 양변에 3을 더하는 거야. 자, 여긴 그럼 뭐가 되냐? 3분의 y 더하기 k 플러스 9가 되고요. 양변에 3을 더하면 자, z 더하기 2가 되기 때문에 요 둘을 비교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k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9다. 라고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돼. 자, 지금 이 식과 이 식 같은 식이 돼야 돼. 자, 여기는 이 식과 자, 하얀색으로 표시한 이 식과 여기는 이 식이 일치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지금 현재 Z만 비교해 봤더니 여기다 3, 3, 3을 더해야 이 식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자, 그래서 미지수를 포함한 이 부분만 확인하기 위해서 양변에 3을 더했어요. 3을 더하면 Z 더하기 3을 더하면 3분의 9가 되고 그럼 얘랑 서로 같은 식이 돼야 되니까 얘랑 없어지는 같아져. K값은 마이너스 9가 되게 된다. 물론 X랑 비교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 3 더해보세요. 여기다 3 더하면 얼마죠? 자, 2분의 x 빼기 3에 3 더하면 더하기 6 되니까 자, 2분의 x 더하기 3이 된다는 사실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모든 식에 다 같은 숫자를 더해서 같은 식이라면 개수 비교할 수 있게끔 변형해 주시면 되겠다. 자, 이게 바로 7번 문제였습니다. 좀 약간 근데 이런 걸 많이 안 물어봐가지고 일부러 좀 이 문제는 좀 집어넣어 봤고 자, 8, 90 세 문제 하고 쉬자. 토할 건 아닌데 약을 먹든가 해야 될 것 같아. 자, 좀 이제 더러운 문제가 나왔는데 야, 이 문제가 궁금한 건 지금 현재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고 뭔 훗날 얘기지만 이거는 시험에 나와요. 시간을 엄청 잡아먹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이 좀 약간 좀 우리 선생님 학교 선생님이 좀 성격이 더럽다 라고 하면 이 문제는 낸다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를 나중에 내신 때 되면 고등학교 때 배우자는 외적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외적. 내적이 아니라 외적 개념이 있는데 외적을 이용하시면은 요거를 좀 쉽게 거리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근데 지금은 일단 말고 나중에 시험 때 임박해서 약간 로피탈 같은 거거든. 사실은 쓰면 안 되는. 자, 지금은 일단 순수하게 한번 가볼까? 야, 내가 직선이야. 내가 1번 직선 L이야. 넌 두 번째 직선 M이야. 그래서 L과 M이 서로 이렇게 꼬여 있는데 엄청 꼬여 보이죠? 자, 두 직선의 최단 거리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 위에 점 하나 잡고 너의 직선 위에 점 잡았을 때 요거 90도 되고 요거 90도 되는 요것이 바로 꼬인 두 직선 사이에 떨어진 거리의 최단 거리다.
그러니까 최단거리라고 하고 그냥 만약에 뭐 꼬인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라고 하면 바로 이 거리를 계산해 주시면 돼. 자, 저 파란색 길이는 과연 어떻게 계산을 할 것이냐. 자, 결론은 이렇게 합니다. PQ 벡터가 첫 번째 직선의 방향 벡터와 내적의 결과 0이라는 것과 자, PQ 벡터가 밑에 써야 되거든. PQ 벡터가 두 번째 직선의 방향 벡터하고도 그 내적의 결과 0이 된다는 요 두 개를 통해서 미지수를 해결해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해요. 근데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계산 과정이 정말 더럽기 때문에 천천히 하자. 첫 번째 직선을 매개변수 는 t라고 하잖아. 근데 이 친구는 지금 혼자 따로 있대. 외롭대. 건들지 말래. 오케이, 알겠어. 그래서 L이란 점의 좌표를 뭐라 잡을 수 있냐면 x는 1로 유일하고 y좌표는 2t 더하기 2, z를 t 더하기 1로 이렇게 p, L이라고 하는 직선 위의 어떤 점을 또 마찬가지로 t라고 하는 변수에 의해서 표현을 해봤어요. 좀 이해가 됩니까? 자, 다음 두 번째. 야야야, 너는 분모자 마이너스 곱해서 이렇게 해주고 요거를 는 s라고 해주시면 자, 두 번째 m이라고 하는 직선 위의 점 자, 뭐라 잡을 수 있냐면 마이너스 s 더하기 2, s 더하기 5, 자, 마이너스 2s 마이너스 1을 바로 q란 점의 좌표로 표현할 수 있고 배 아프다. 진짜 아프다. 배 아프다. 배 아프다. 신호를 보내는 거야, 몸이. 너 너무 급하게 먹었어. 다음부터 그러면 안 되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죠. 자, q에서 p를 뺍니다. 뭐 얘에서 얘를 빼나 얘에서 빼나 뭐 상관없는데 자, q에서 p를 빼면 야, 여기서 이걸 빼봐. 오, 마이너스 s 더하기 1, s 빼기 2t 플러스 3, 마이너스 2s 빼기 t 마이너스 2라고 하는 놈이 바로 PQ 벡터가 되고 자, 첫 번째 직선의 방향 벡터 어떻게 됩니까? 자, 저 직선의 방향 벡터는 0, 2, 1 두 번째 직선의 방향 벡터는 뭐가 되냐면 자,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가 되니까 와우. 자, 둘의 벡터 내적합니다. 자, 얘랑 얘랑 곱한 건 사라지고요. 얘랑 얘랑 곱한 게 4 빼기 4t 더하기 u 플러스 자, 마이너스 2s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식 하나. 자, 얘랑 얘랑 내적합니다. x 성분끼리 곱해주시면 s 빼기 1, 자, 2 빼기 2t 더하기 3이라고 해서 자, y끼리 곱했고 자, z끼리 곱하는 더하기 2s에 플러스 2t에 아니야 4s예요. 자, 4s에 2t에 자, 플러스 4가 0이라고 하는 요 연립 방정식을 푸세요. 그럼 t값이 나옵니다. s값이 나와요. 그럼 t하고 s를 어디다 집어넣는다?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럼 두 점이 나오고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해 주시는 거. 자, 이거 바로 꼬인 두 직선 사이에 떨어진 거리를 구하는 방법이다. 나중에 알려줄게. 외적이라고 해서 요 벡터를 한 방에 뿅 하게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나중에 알려줄게. 자, 여기 8번. 자, 두 문제만 하고 나도 쉬어야겠어. 배가 너무 아파.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이 좀 아까 불편하다고 했는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지금부터 계산해 볼 거고 근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자, 이건 잘 정리를 해주시는 과정이 필요하겠다. 자, 5, 1, 5와 이 직선 사이에 떨어진 거리인데 야, 우리 낚으려고 참 고생 많이 한다, 그죠? 자, 분모자 마이너스 곱해 주셔가지고 우리 어딜 낚으려고 이렇게 자꾸만 장난하고 있어, 그지? 자, 이렇게 직선식을 한번 표현해 봤어. 자, 외부에 어떤 점이 있냐면 외부에 A라고 하는 5, 1, 5라는 점이 있는데 내가 궁금한 건 공간상의 직선과 점 사이에 떨어진 거리. 그래서 니네가 할 건 바로 뭐냐면 A에서 이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 했을 때 요 H점의 좌표만 구할 수 있으면 공간상의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에 의해서 바로 A와 직선 L 사이에 떨어진 거리를 계산할 수가 있다. 그런데 저 H를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근데 그 중에 하나는 그냥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는 방법이고 또 하나의 방법이 벡터를 이용한 방법인데 근데 어떤 걸 이용해도 상관없는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기백이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이 그 내적을 이용해서 구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일단은 두 가지 풀이를 모두 적어볼게.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 직선의 식을 는 t라고 잡아요.
그래서 직선 위에 있는 이 h란 점의 좌표를 일단 먼저 뭘로 표현한다? 일단 t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하셔야 돼. 자, 저 수선의 발도 결국에 직선에 포함되는 점이기 때문에 직선 위에 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t에 더하기 5. 마이너스 2t에 더하기 5. 그 다음에 t 더하기 3. t 더하기 3. 휙 넘겨서 마이너스 3t 더하기 1. 마이너스 3t 더하기 1까지 놓고 이제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 첫 번째. 자, 내적을 이용한 방법을 보여줄게. 아, 진짜 배 아프다. 지금 트림이 좀 시원하게 하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참아 할 수가 없었어요. 야, 간다. A에서 H를 바라보는 벡터랑 이 직선의 방향 벡터의 내적이 0이라는 걸 이용하는 거야. 수직이니까 이 벡터랑 직선의 방향 벡터의 내적의 결과 0이 된다는 걸 이용하는 거야. 그러면은 H에서 A를 빼야 돼. H에서 A를 빼야 돼. H에서 A를 빼야 돼. 보라색에서 흰색을 빼야 돼. 마이너스 2t, 휙 t 더하기 2, 휙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4가 바로 얘를 성분으로 표시한 거고, 근데 이 직선의 방향 벡터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3이니까 이 둘의 내적의 결과가 0이 된다는 걸 이용해서 t값을 결정을 해라. 자, t값을 결정을 해라. 그 t를 집어넣어 주시면 바로 내가 원하는 가장 가까운 거리, 수선의 발의 좌표를 계산할 수 있다. 이것이 뭐 크게 어렵지 않지만 뭐 무난한 방법인데. 근데 두 번째, 얘는 보통 이걸 쓸 겁니다. 야, 수선의 발이란 얘기는 이 직선 위에 있는 점 중에서 A란 점에 가장 가까운 점이기 때문에 선분 AH의 길이가 최소가 되게 하는 점이 바로 내가 원하는 H점의 좌표가 될 것이다. 그럼 제곱해도 상관없겠네. 그럼 X좌표 차이 제곱 뭡니까? 자, 마이너스 2t의 제곱 플러스, 자, Y좌표 차이 제곱 얼마죠? 자, t 플러스 2의 제곱에 Z좌표 차이 얼마다? Z좌표 차이 빼 빨리 더하기, 자, 빼기 3t 빼기 4의 전체 제곱이라는 아래로 볼록한 t에 관한 이차함수의 최소가 되는 대칭축의 좌표 찾아주시면 바로 내가 원하는 H점의 좌표를 구하는 그 t의 값이 마찬가지로 나오게 되게 된다. 자, 근데 이건 구해볼게. 자, 내가 요거 곱하면 4t인데 더하기 t 더하기 2고 더하기 9t에 플러스 12가 0이 돼야 되고 14t 플러스 14가 0이 되기 때문에 t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야, t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이 점의 실제 좌표가 마이너스 1 대입해 주는 거니까 7, 2, 4가 되게 된다는 뜻이고, 자, 요것이 A에서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 만약에 거리를 구하라고 하면 A부터 H까지 거리를 구하시면 됩니다. 근데 간혹가다 어떤 문제 물어보냐면 야 A를 이 직선에 대칭이동 해라라고 해놔봐라. 그것도 얘를 구하신 다음에 요거 증가량만큼 똑같이 증가해 주시면 돼. X값 2개 늘었네요. 또 2개 늘겠지? Y값 하나 늘었네요. 또 하나 늘겠지? Z값 하나 감소했네. 또 하나 감소하겠지? 자, 요렇게 대칭점의 좌표도 구할 수 있어야 되고. 자, 또 어떤 거 물어보냐? 이 점을 지나면서 이 직선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마찬가지로 이 점을 또 구하셔야 돼. 그러니까 점 하나와 직선 하나가 주어지면 이건 다 하셔야 된다고 보면 돼. 뭘 물어보든 간에. 그래서 점을 지나면서 이 직선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그럼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주시면 된다. 요거는 다양하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선의 발을 구해야지만 모든 걸 물어볼 수 있다. 수선의 발든 거리든 대칭점이든 직선이든 모든 걸 다 구할 수 있게 된다. 자, 마지막 한 문제 하고 휴. 자, 10번. 근데 이거는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평행이동에 대한 개념을 공간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과, 자, 그것이 XY 평면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지금 현재 계산해 보려고 하는 거고. 자, 일단 이게 중요한 거니까 조금 뭐 정리할 시간을 줘볼게요. 자,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Z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하면 대신 마이너스 집어넣는 거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하니까 X-1을 대신 집어넣는 거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만큼 평행이동하니까 Y 더하기 1을 Y 대신에 대입하시는 거고, 자, Z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하기 때문에 여기는 Z 대신에 Z 빼기 3을 대입을 하는 거야. 그래서 네가 원하는 그 직선의 식은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2분의 x 빼기 3. 자, 2분의 자, x 빼기 3은 자, 3분의 y. 그 다음에 z 빼기 3을 집어넣으니까 더하기 3 돼서 4냐? 그리고 이렇게 되면 자, 4 마이너스 z가 바로 그 놈을 진짜 자, 평행 이동한 직선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자, 근데 이놈이 누구하고 x, y 평면하고 만나는 점. 자, x, y 평면을 구성하는 졸지 마라 눈 감고 있냐. 자, 이 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z 좌표가 0이 되게 되고, 그래서 z 대신에 0 집어넣어 주시면 4죠. 12, y는 12. 자, z에 0 넣으면 4죠. 8에 11, x는 11. 그래서 그 점의 좌표는 바로 11, 12, 0이 바로 그 직선이 XY 평면과 만나는 점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 10분만 쉽시다. 10분만. 자, 10분 쉬고 평면 설명해 줄게요. 아유, 잘했습니다. 자, 이제 평면의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설명 좀 해볼게. 자, 일단 개념 설명 먼저 갑니다. 자, 평면도요, 직선과 마찬가지로 방향성이 존재를 하는데, 자, 평면의 방향성은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보세요. 이 평면이 있습니다. 이 평면에 수직으로 꽂혀있는 이 직선을 가지고 평면의 방향성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평면이 어느 곳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래서 평면에 수직으로 꽂혀있는 이 벡터를 뭐라고 부르냐면 법선 벡터라고 얘기를 하고, 자, 법선 벡터의 방향을 가지고 우리는 그 바로 평면의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하게 된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겁니다. 자, 그림이 좀 조금해서 니네가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선생님 그림을 한번 크게 그려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면, 평면이 있었어요. 그럼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평면을 구성하는 수많은 점들이 도대체 어떠한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을 것이냐. 그래서 이 평면에 포함되어 있는 이의 점의 좌표를 공간상의 x, y, z라 하고 이들 사이의 관계를 지금부터 구해보려고 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 만약에 지금 이 법선 벡터에 꽂혀있는 평면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평면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그래서 평면이 그 평면에 꽂혀있는 법선 벡터는 우리가 보통 이제 n 벡터라 하는데, 방해 벡터가 아니라, 자, 요 벡터가 뭐 예를 들어 a, b, c라 하면 그럼 이 벡터에 꽂혀있는 수직인 평면들은 무수히 많으니까, 그래서 직선과 마찬가지로 평면도 이 평면의 방향을 나타내는 법선 벡터와 이 평면에 포함되어 있는 한 점의 좌표인 x1, y1, z1이라는 자, 점의 좌표가 주어져야만이 우리는 하나의 평면을 결정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야, 공간 능부터 계속했지만 이 벡터는 말이야, 이 평면이 어떠한 점을 잡든 상관없이 항상 이 벡터와 뭐가 돼야 돼? 수직이 돼야 돼. 자, 이 직선이 평면에 수직으로 꽂혀 있다는 얘기는 이 평면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직선과 수직이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A에서 P를 바라본 벡터하고 법선 벡터의 내적의 결과가 0이 돼야 되는 거구나. 여기서 출발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야, P에서 A를 빼. 얘에서 A를 뺄게요. 그럼 이 벡터는 P에서 A를 빼니까 x 빼기 x1, y 빼기 y1, z 빼기 z1이 a, b, c하고 내적한 결과가 0이 돼야 되니까, 자, 얘랑 얘랑 곱해주시고, 자, 얘랑 얘랑 곱해주시고, 자, 얘랑 얘랑 곱해주신 다음에 더해주시면 이러한 평면의 방정식이 나오게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직선은요, 분모가 방향입니다. 직선은 분모가 방향이에요. 네, 평면은 뭐가 방향이냐? 그 앞에 붙어있는 요 개수가 평면의 방향을 나타내는 벡터가 되게 된다. 자, 전개하시고 상수항 정리해 주신 얘를 우리는 일반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다. 자, 이게 바로 평면의 방정식이에요. 자, 근데 이 평면의 방정식은요, 뭐 어떤 축과 평면과 평행하잖아? 식 자체의 모양이 아예 깨지는 건 아니야. 그냥 얘가 안 나타나고 얘가 안 나타나는 것뿐이기 때문에 이건 어떤 놈과 평행하다. 이런 건 굳이 뭐 따로 정리할 필요는 없어. 하지만 아까 우리 원포인트 그 한쪽 정리 잠깐 가볼게. 자, 한쪽 정리에 아까 선생님이 이런 어떤 직육면 하나를 그려줬잖아. 자, 좌표가 다 시간은 안 하지만 대충 해볼게. 자, 대표가 대충 생각 안 하지만 대충 한번 해보시면, 자, 이렇게 가보시고, 있구나, 여기, 그지? 자, 멍청이. 자, 볼게. 야, 지금 선생님이 표현하는 이 평면, 누구랑 평행하냐?
Z축과 평행하지? 그럼 이놈은 과연 어떻게 우리가 식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야. 자, 요 평면을 이제 우리가 평면의 식을, 자, X축과 Z축과 평행한 이 평면의 식은 과연 어떻게 나타내게 되는지를 확인해 볼 텐데, 자, 일단은요, Z좌표는 알 수가 없어요. 자, 근데 X하고 Y에 대한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 봐. 이 점의 좌표가 아까 뭐였냐면 3,0,0이었고, 자, 이 점의 좌표가 0,5,0이었기 때문에, 자, 얘가 X축이고, 자, 얘가 Y축이면, 자, 우리 평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평면에서 혹시 기억나냐? X절편이 3이고요. Y절편이 5인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세우냐면 3분의 X 더하기 5분의 Y는 얼마다? 1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평면에서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진 상황에서 자,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세웠거든? 자, 요것이 바로 공간상에서도 요 평면의 방정식이 되게 된다. 요것도 좀 메모를 해두길 바랍니다. 자, 제 템은 알 수가 없어요. 자, 이 평면의 법선 벡터는 이렇게 생겼겠지? 근데 이 친구는 위아래로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Z 성분이 0이고, 근데 성분이 바로 개수가 되니까 식 자체에 Z가 표현되지 않게 되게 된다. 자, 이게 하나의 예니까 적어서 표시해 주시고 밑으로 내려갈게요. 자, 그 윗그림 거기 한쪽 전에 그 위쪽 있잖아. 그 아까 있던 증명식에다가 자, 요 평면 표시해 주시고 요거에 평면의 식을 세워주면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구나. 자, 정리하신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또 뻔한 얘기를 좀 설명할 거예요. 야, 그리고 그 토요일날 1교시에 와서 질문하는 사람들은 좀 아까 그때 현이 얘기했지만 좀 일찍 와. 알겠지? 그 선생님이 이제 2시에 수업 시작인데 보통 1시 45분에 밥을 먹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1시 반에 오면 내가 질문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조금 적어지니까 좀 뭐 니네가 불평하더라도 공짜니까. 그게 어딥니까? 진짜로. 내가 얘기했지만 내가 또 이게 촬영 중에 또 이런 얘기 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나름대로 과외할 때 과외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니네가 나한테 질문하는 10분, 15분이 아우 뭐 차비 아깝고 뭐 시간 아깝다고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데 누군가는 상당히 고액을 주고 그 돈으로 시간을 샀었어. 지금 내가 과외를 안 해서 그러지. 자, 그래서 토요일 1교시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실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밑에 있는 좀 뻔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자, 평면과 평면의 위치 관계에 대한 얘기를 좀 설명할게. 야, 너무 쉬워? 야, 아까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도 그 직선과 직선의 방향 벡터를 가지고 생각했잖아. 평면도 평면과 평면의 법선 벡터를 가지고 생각해도 된대. 자, 지금 입체 그림이라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편하게 평면으로 놓고 보면은 내가 알파란 평면이고 내가 베타란 평면인데 우리들이 이루는 각도의 세타를 구해보고 싶었던 거야. 근데 나의 법선 벡터가 n1 벡터로 올라간단 말이지. n1 벡터. 자, 너의 법선 벡터가 n2 벡터로 올라간다는 얘기지. 자, 근데 여기 몇 도? 90도. 여기 몇 도? 90도. 그 여기도 몇 도? 여기도 바로 세타가 되겠죠. 왜냐면 얘랑 더해서 180도인데 얘랑 더해서 180도니까. 쉽게 말해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도의 크기를 벡터와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로 계산해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평면과 평면이 평행하고 싶냐? 그럼 벡터랑 벡터랑 평행해라. 평면과 평면의 수직이고 싶냐? 그럼 벡터하고 벡터도 수직이 된다. 너무 기본적인 얘기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게, 자, 밑에 있는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자, 일단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가 다른 놈하고 다른 이유를 먼저 보시면, 여기 잠깐 봐봐. 야, 내가 뭐야? 평면이야. 내가 뭐냐면 나 직선이야. 자, 이런 상황을 뭐라 하냐? 직선과 평면이 평행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너의 법선 벡터와 나의 방향 벡터는 수직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 이게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자, 직선과 직선을 할 때는 벡터로 그냥 하면 돼요. 평면과 평면도 그냥 벡터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직선과 평면 서로 다른 도형을 가지고 각도를 구하거나 수직 평행할 땐 바뀐다는 걸 주셔야 돼. 자, 그래서 밑에 정리되어 있지만 일단 얘 먼저 볼까? 자, 우리가 이제 각도가 바뀌기 때문에 코사인이잖아, 원래. 벡터와 벡터의 내적을 가지고 코사인을 구하는데, 자, 직선과 평면에서는 그 결과가 사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셔야 돼. 왜냐면 내가 원래 원했던 건 뭐냐면 요건데, 내가 원래 원했던 건, 근데 너의 벡터와 나의 벡터를 계산하잖아? 그럼 뭐가 돼? 90 마이너스 세타의 각도에 코사인을 계산하게 돼. 그러니까 사실은 사인 세타지만 결국에 뭐다? 아, 내가 원했던 건 세타지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에 대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을 계산하게 되니까 이렇게 사인 세타로 바뀐다라는 거 주의해 주시고 직선이면 안 바뀌어요. 평면 안 바뀝니다. 직선과 평면일 땐 바뀌어요. 자, 밑에도 마찬가지로. 자, 선생님. 직선과 평면이 평행하지만 벡터끼리는 수직이 돼야 되고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지만 우리 둘이 평행한 입장이 좀 바뀐다라는 거. 다시 한번. 자, 여기는 직선하고 평면이 수직이죠. 자, 여기는 L이라는 직선하고 평면 알파가 수직으로 꽂혀 있는데 직선의 방향 벡터와 평면의 법선 벡터는 평행하게 된다라는 거. 바뀐다라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 이 정도 설명했으면 좀 기억하겠죠. 그죠? 자, 직선, 평면 상관없는데 직선과 평면의 위치관계는 바뀐다라는 거. 그것만 기억해 두시고. 자, 마지막 점과 평면 사이 거리 공식. 뭐 기백을 처음 선행하는 친구들은 이 공식 보면은 신기하네. 평면에서 우리가 했었던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에 z에 관한 부분만 증가를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 된다. 외우시고. 자, 그래서 x개수제곱, y개수제곱, z개수제곱 해주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외부에는 점 내 좌표를 대입을 해주신 거고 그럼 여기다 하나만 더불어 적을까? 야야야, 이 평면인 알파가 있었고 평행한 평면 베타가 ax 더하기 by 더하기 cz 더하기 d 다시는 0이라고 해서 서로 평행한 두 평면이 있었어. 그래서 평면과 평면 사이에 떨어진 거리를 구하시오 라고 한다면 자, 분모는 똑같아요. 자, 루트 a제곱에 더하기 b제곱에 더하기 c제곱분의 분자는 바로 상수항의 차이. 이게 바로 평행한 두 평면 사이에 떨어진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다. 직선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메모해 주세요. 자, 이거 없으니까. 자, 평행한 두 평면 사이에 떨어진 거리까지 구해 주시면 자, 이제 공식은 개념은 마무리가 되었다. 아, 고생했습니다. 드디어 기백의 개념 정리가 끝났어요. 자, 이제 문제 16개인데 오래 걸리진 않을 거야. 계산 안 할 거거든.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정도로만 설명하고 쭉쭉 정리하신 다음에 마무리 칩시다. 야, 수능 특강 문제가 진짜로 오래됐다고 뭐 2014년 뭐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니지만 되게 문제가 좋아요. 집에 내가 숙제를 못한 좀 이렇게 비어있는 프린트가 있으면 꼭 푸시길 바래요. 진짜로. 야, 내가 어떻게 한 명 한 명 다 해다가 숙제 검사해서 너 안 됐으니까 남아서 하고 내가 뭐 빨간 펜 할 수가 없잖아. 인원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대학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꼭 응? 자, 이제 평면에 관련된 문제 뒤로 넘어가서 자, 개념 프린트, 진도 프린트 보시고 자, 11번부터 문제 풀이를 시작할 테니까 잘 한번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볼 때마다 계속 그런 생각 든다? 이거 평면에서도 했었었는데 똑같네? 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게 돼. 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수직이면서 이 점을 지나는 평면의 방정식. 뭐 가장 기본적인 문제죠. 볼까요? 선생님, 내가 평면인데 어떤 점을 지나냐면 내가 지금 현재 2,5가 아니야. 2,-5,1이라는 점을 지나고 자, 누구의 수직이냐면 어떤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수직이 되는 자, 이러한 직선의 평면의 방정식이 궁금하다. 자, 그래서 니네의 좌표가 지금 현재 1,-3,2고요. 내가 지금 현재 좌표가 3,4,5기 때문에 자, 빨간색 두 직선을 연결한 기억해. 주황색 직선의 방향 벡터가 바로 평면의 법선 벡터로 사용이 된다. 자, x값이 2개 늘었거든. 자, y값이 7개나 늘었네. 자, z값이 3개 늘었거든. 자, 요것이 평면 벡터의 평면의 방정식의 법선 벡터고 얘가 뭘로 사용이 된다? 분모가 아니라 자, 개수로 사용이 된다. 자, 2가로 열고 닫고 7가로 열고 닫고 자, 3가로 열고 닫고 는 0. 근데 네가 지나는 점의 좌표가 2,-5,1이 되니까 x 빼기 2. 자, y 더하기 5에 자, z-1이 바로 내가 원하는 평면의 방정식이다. 전개해 주시면 ABC가 나와요. 자, 이렇게까지 하는데 숙제 안 해오고 잘 모른다 그러면 진짜 나쁜 놈들이야. 아, 좀 나아진 것 같아. 막 떠드니까 좀 이게 몸식이 내려갔나 봐. 토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자, 12번 문제 바로 가겠습니다. 자, 9 위에 이 점에서 9에 접하는 평면이
Z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계산해달라. 좀 재미난 문제일 수 있어요. 야, 갑니다. 얘네가 9야. 근데 9에 접하는 한 평면이야. 요거 좀 입체적으로 그림 그리기 힘들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단편적으로 설명해봤는데, 야, 내가 중심좌표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에 반지름 길이가 루트긴 1이었었는데 여기에 한 점 누구냐면 2, 0, 마이너스 4에 접하는 요 평면의 방정식을 일단 먼저 사야겠죠? 근데 일단 평면에 포함되는 점 하나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뭐 하시면 된다? 평면의 법선 벡터를 구하시면 되고 아이 되게 쉬운 거였네. 평면의 법선 벡터니까 자, 요 놈을 바로 평면의 법선 벡터로 사용하면 되겠구나. 자, 그래서 n 벡터 뭡니까? 자, x값 하나 감소했고, 자, y값 하나 감소했고, z값 2개 증가? 2개? 2개 증가. 개수. 그래서 마이너스 1 가로 닫고, 마이너스 1 가로 닫고, 자, 더하기 2 가로 닫고, 그 다음에 요즘의 좌표를 사용해서 자, x 빼기 2에 y 빼기 0에 자, z 더하기 4 해주시면 이것이 바로 되거든은 평면 방정식. 자, 근데 이 친구가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 자, 미쳤나봐. z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 자, z축에 있는 모든 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x좌표가 0이고 y좌표가 0이 되기 때문에 x 대신에 0 대입해 주시고 y 대신 0 대입해서 z에 관한 1차 방정식을 생각하시면 되겠다. 자, 평면이 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는 당연히 하나밖에 이렇게 나올 수 없으니까 방정식을 해결해 주시면 되겠다. 자, 이게 바로 z좌표를 구하는 방법 12번. 자, 정리하고 넘어가시고. 자, 지금 문제에서 뭐가 주어졌냐면 세 구가 주어졌어요. 근데 세 구의 부피를 모두 2등분한대. 원에선 그랬는데 원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이 그 원의 중심을 지난다였고, 공간상에서는 공간 구의 중심을 지나는 평면에 의해서 구의 부피가 반으로 잘리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평면이 여기 문제에 주어진 세 개 구의 부피를 모두 2등분한다는 얘기는 이 구의 중심좌표인 1, 1,0, 이 구의 중심좌표인 1, 4, 2, 이 구의 중심좌표인 2, 3, 1을 지나는 세 점을 지나는 뭘 구해라? 평면의 방정식을 사용하라. 이 뜻이죠? 자, 점이 세 개 주어진 경우는 뭐하냐? 일반형. AX에 더하기 BY에 더하기 CZ에 CZ에 더하기 D는 0이라는 요 방정식에 세 개 집어넣고 미지수가 4개인데 식이 3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건 A, B, C, D의 관계를 구하는 겁니다. 미지수를 구할 수 없어. 자, 할게. 야, A 더하기 B 더하기 D는 0이 되고 A 더하기 4B 더하기 2C 더하기 D는 0이 되고 2A 더하기 3B 더하기 C 더하기 D는 0이 되는데 무조건 빼세요. 자, D를 없애기 때문에 무조건 뺍니다. 고민하지도 마라. 자, 마이너스에 사라지니까 마이너스 3A에 미쳤냐 마이너스 3B에 휙 빼면 마이너스 2C가 0. 자, 무조건 빼라 그랬다. 고민하지 말고. 자, 마이너스 A에 더하기 B에 플러스 C는 0이라는 자, 미지수 D를 해결했고, 그럼 요거를 만족하는 가장 간단한 비율을 찾는 거야. 자, 얘랑 넘기면 예를 들어 얘가 마이너스 2일 때 얘가 3이면 될 것 같아. 가장 간단한 비율을 찾는 겁니다. 어차피 A, B, C, D 못 구해요. 자, 얘가 마이너스 2면 6이고 C가 3인데 그럼 B가 마이너스 2고 C까지 3이면 얘가 1이니까 A값은 1이면 될 것 같아. 그럼 그것도 집어넣어서 A가 1이면 이 친구 2고, 자, B가 마이너스 2면 얘가 마이너스 6이고, 자, C까지 3이면 더하기 3이고, 자, 플러스 D는 0이 되니까 자, 5에서 6을 뺀 거 넘어가면 D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이 된다. 자, A는 1이었고, 자, B는 마이너스 2였고, 자, C는 3이었던 자, 요런 정보. 물론 30에 마이너스 20에 10일 수도 있겠지. 근데 어차피 필요한 건 비율이니까. 그래서 요 정보를 여기다가 빡 하고 집어넣어 주시면 세 점을 지나는 우리 공간 도형 처음 할 때 기억나죠? 세 점에 의해서 평면이 결정이 됩니다. 그걸 지금 구한 거예요. 세 점에 의해서 결정되는 평면의 방정식. 또 뭐 있었지? 한 직선과 한 점으로 만들어진 직선 평평도 있었고, 그죠? 그게 곧 나와요. 커밍순 14번 바로 나왔네요. 자, 저 직선을 포함하고 점을 지나는 평면. 자, 공간의 저 평면을 결정하는 방법은 4가지. 한 직선이 있자는 점 3개, 한 직선과 한 점, 평행한 두 직선, 만나는 두 직선에 의해서 평면이 결정되는데, 방금 전에 했던 게 점 3개, 이건 바로 뭐다? 야, 나 평면이야.
나 평면이야. 기본긴 거야. 이거 다 기본긴 거야. 나 평면인데 이 평면 안에 직선 L을 포함하고 자 A라고 하는 3, 마이너스 1,2를 지나는 요 평면의 방정식. 저 직선을 포함하고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평면의 방정식을 지금부터 구해보겠다. 자, 봐봐. 일단은 점 있지? 그럼 뭐만 구하면 돼? 법선 벡터만 구하면 돼. 이 평면에 꽂혀있는 뭐만 구하면 돼? 법선 벡터 n 벡터 누구냐? A, B, C도 구하면 돼. 근데 이거는 A, B, C 또 못 구해. A, B, C의 관계식만 필요해. A 대 B 대 C가 몇 대 몇인지가 필요한 거야. A, B, C 못 구하는 거야. 식 두 개만 있으면 되는 거야. 첫 번째, 선생님. 법선 벡터하고 이 직선의 방향 벡터하고 이 직선의 방향 벡터. 자, 통분 좀 합시다. 자, 통분 좀 합시다. 그죠? 그럼 부모자만 마이너스 해서 이렇게 돼서 자, 이 평면의 법선 벡터와 이 평면에 포함된 이 직선 서로 수직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하고 요거는 뭐가 되냐면 서로 내적의 결과 0이 돼야 돼.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식으로 결정이 되냐면 야, A, B, C 하고 너 방향 벡터가 뭐야? 그 거지 같아. 자,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0이 돼야 되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2A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2C는 0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가 더 필요한데 그게 잘 안 보여. 자, 법선 벡터는 누구랑 수직인데 그게 잘 안 보이거든? 요걸 보셔야 돼. 분자를 보셔야 돼. 이 직선 안에는 마이너스 1, 2, 6이란 점이 존재를 하고 그래서 내가 이 점의 이름을 B라고 하면 있잖아. 누구랑도 A, B랑도 수직이 돼야 돼. 법선 벡터가 자 A, B 벡터하고도 뭐가 된다? 수직이 돼야 되게 된다. 요거 이용해서 A, B, C에 관한 식 하나를 더 세워주시면 됩니다. 자, 직선의 분모만 쓰지 마시고 직선의 분자를 보시면 직선에 포함된 점 하나 확인할 수 있고 얘와 얘를 연결한 벡터도 마찬가지로 법선 벡터와 수직이라는 성질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너 A, B, C고 자, 4 늘어났고 3 감소했고 5개 감소했는데 요거 0이다. 그래서 A하고 B에 대한 가장 간단한 비율을 계산해 주세요. 여기까지만 쓸게. 자, 이 두 개씩을 가지고 A, B, C는 못 구하고 A하고 B하고 C에 대한 가장 간단한 B를 구하신 다음에 걔를 법선 벡터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직선과 점으로 구성된 자, 평면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을 설명을 했어요. 자, 지금부터 몇 가지 문제가 시리즈로 다 연결이 되니까 잘 보셔야 된다. 자, 지금 한 게 바로 보다 직선과 점으로 결정되는 평면의 방정식을 세우는 방법이었던 거야. 다음. 자, 평면과 평면의 교선의 방정식. 이것도 뭐 기본 아닙니까? 자, 직선과 직선의 교점을 구하듯이 평면 두 개가 존재한다면 당연히 평면과 평면의 교선도 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건데 선생님의 식은 객관식으로 둔 건 뭐냐면 자, 일단 이 식을요. X로 정리하셔도 되고 Y로 정리하셔도 돼. 그 네 맘이야. 자, 무슨 소리인지 볼게. 야, 니네 여기서 X하고 Y하고 Z 중에 일단 니네가 만약에 X로 이렇게 묶을 생각을 하시면 X 제외한 Y, Z 중에 일단 하나씩 변수를 소거를 해야 되는데 야, Y 소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니? 앞에 식에 2 곱하고 빼면 되니? Y 소거하려면 여기다 곱하기 2하고 빼면 되지? 그럼 2 곱하면 2X 빼니까 X고 그러다 2 곱하면 마이너스 2Z인데 이거 빼니까 더하기 Z고 그 다음에 이 친구 2 곱하면 2인데 6 빼니까 마이너스 4 돼서 요것이 바로 X를 정리를 한 거야. X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Z 되는 거야. 그래서 찾아야 돼. X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오케이. 일단 5번 아니면 3번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물론 주관식이어도 상관없는 겁니다. 자, 이제 뭐 소거해야 되냐? Z를 소거해야 돼요. Z를 소거하기 위해서 앞에 식에 3 곱하고 뺍니다. 자, Z를 소거하기 위해서 앞에 식에 3 곱하고 뺍니다. Z 소거하기 위해서 앞에 식에 3 곱하고 뺍니다. 3X에서 X 빼니까 2X고요. 자, 3Y에서 2Y 빼니까 더하기 Y고요. 자, 3에서 6 빼니까 마이너스 3인. 자,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X로 정리해주세요. 그래서 마이너스 Y에 마이너스 3을 뭐로 나눈? 2로 나눈 게 또 마찬가지로 X로 정리한 식이기 때문에 둘 중에 누구? 밑에 거죠? 자, 5번이 바로 정답이 된다. 주관식이면 X는 이거 이렇게 같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이것이 바로 공간상의 평면과 평면이 만나 생기는 교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이 되겠다. 다 기본기들이야. 이런 거 다 기본기들인 거야. 진짜로. 자,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뭐 문제에서 뭐 다양한 것들을 물어보겠죠. 대화 좀 알겠냐? 숙제를 하셔야 돼.
지금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만약에 내가 숙제를 안 하면 이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야. 어떻게 보면은. 진짜로. 내 자신에게 미안한 거야. 니네 자신에게 미안해. 16번. 자, 보자. 야, 두 평면의 교선을 포함하고 1, 마이너스, 1을 지난다. 야, 이 문제는 방금 했던 14번 문제하고 15번 문제를 섞은 거야. 14번 문제 플러스 15번 문제가 된 거라고, 이 문제가. 이해해? 평면 두 개 주어졌어. 그럼 평면과 평면의 교선을 만들 수 있어. 그 다음에 그거를 지나는 평면도 구할 수 있어. 그래서 애들이 그렇게 계산해. 근데 그러면 안 돼. 이거는 결론 하나를 알면 상당히 쉽게 답을 구할 수가 있어. 자, 근데 일단 이 문제를 보고 느껴야 돼. 아, 이것이 바로 전에 있었던 두 문제의 짬뽕이구나, 섞은 거구나. 자, 이제 무식한 놈들, 못 배운 놈들은 얘랑 교선을 구해요. 그 교선하고 이거를 포함하는 평면만 세웁니다. 앞에 있는 두 가지 문제를 풀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풀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자, 옛날에 평면에서 고1 때 이거 기억나? L 더하기 K L2는 0이라는 거 기억나?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 요거 생각 안 나면 원은 기억날 거야. 첫 번째 원에 K 곱하기 C2는 0 하잖아? 그러니까 이것이 뭐였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원. 기억나? 기억나는 사람. 두 원의 내가 안 가르쳤으니까 모르겠는데 두 원의 교점. 왜 이렇게 우리가 고1 때 뭐나면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이 원과 원의 교점을 지나면서 요거 지나는 뭐 원에만 세워라. 그럼 이렇게 세워가지고 외부에 있는 점 대입해서 K값 계산해서 다시 정리했었단 말이야. 기억나야 돼? 안 나면 지금마다 하셔야 돼.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 야, 두 평면의 교선을 지나면서 또 저 점을 지나는 평면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하시는 거야. 고급 스킬이야. x 더하기 y 빼기 z 더하기 2 가로 닫고 더하기 k에 자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z 마이너스 1은 0에다가 자, 이 둘의 교선을 포함하는 평면의 방정식이야. 이 평면과 이 평면의 교선, 그 교선을 포함하는 일반적인 방정식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같은 시리즈야. 직선이고 원이고 평면이 됐던 거야. 야, 그래서 여기 못 넣는다. 이것도 지나야 된다며. 자,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를 지나요. 아우, 배 아파. 야, 1, 마이너스 지나면 셔셔셔 하면 3. 맞을걸? 1, 마이너스 하면 이거 얼마야? 2에다가 4에다가 그러니까 3? K는요. 오, K값이 딱 깔끔하게 마이너스 1이 나왔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이제 집어넣으셔서 내가 원하는 평면의 방정식은 끝났어요. 바로 x 더하기 y 마이너스 z 더하기 2에다가 빼기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z 마이너스 1은 0이다. 꼭 기억하셔야 되나? 꼭 기억해. 자, 시간을 단축해줘야 하기 때문에 자, 문제 나왔는데 교선을 구한다. 그럼 꿀밤 한 대. 거기다 또 평면을 구하려고 있다. 그럼 꿀밤 두 대를 맞아야 되는. 자, 고1 때 배웠었던 내용을 하고 같이 연계해서 기억해 두시면 좋지 않을까. 야, 마찬가지로 구가 있었어? 여기 또 구가 있었어? 그럼 구와 구가 만나면 뭐 생겨? 교선 생기죠? 그럼 이 교선을 포함하고 있는 새로운 구를 만들어라. 똑같아. 첫 번째 구 더하기 K 곱하기 두 번째 구의 식은 0이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두 구의 교선을 지나는 새로운 구. 다 똑같은 거야. 다 똑같은 거. 모든 도형이. 다음 문제 갈게요. 자, 평면. 야, 이 평면 위에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이 있었는데 얘를 이 평면으로 정사형 내린 넓이를 계산해 달라. 자, 정사형이면 뭐가 필요하냐면 면과 면이 이루는 각도의 코사인 값이 필요해. 여기 잠깐 봐봐. 자, 우리가 평면 두 개가 있었어. 여기 알파란 평면이 있었고 여기 베타란 평면이 있었었는데 무슨 짓이냐면 알파 위에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이 있었어. 그냥 편하게 설명할게. 야,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이다 보니까 그 넓이가 4루트 3이었는데 이 놈의 이 평면 위로의 정사형의 넓이를 계산해달라 했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바로 뭐다? 아, 면과 면이 이루는 각도의 코사인 세타를 구해서 K를 곱해주시면 바로 정사형의 넓이 나오겠다. 이 문제의 핵심은 면과 면이 이루는 각도의 크기를 계산하라는 거구나. 자, 첫 번째 평면의 법선 벡터 n1 벡터 2, 1, 마이너스 1. 두 번째 평면의 법선 벡터 개수 1, 마이너스 1. 맞나요? 마이너스 2, 아저씨.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더 설명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제? 야, n1 벡터하고 n2 벡터의 내적은 말이야? 얘랑 곱한 2하고 얘랑 곱한 마이너스 2하고 얘랑 곱한 1이니까 결국에 내적의 결과가 1인데
요거 사실은 n1 벡터의 크기와 n2 벡터의 크기와 코사인 세타의 곱으로 계산했었어야 되는데 너의 벡터의 크기 얼마냐면 루트 6, 나의 벡터의 크기 루트 6. 그래서 코사인 세타 얼마다? 6분의 1이다. 아하! 면과 면이 이루는 각도의 코사인 값이 6분의 1이니 나 원래 4루트 3이었는데 면과 면이 이루는 각도의 코사인 값은 6분의 1을 곱해주시면 그것이 바로 정사형의 넓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똑같은 겁니다. 반복이에요. 자, 문제가 좀 많이 남아서 마지막에 뭐 이렇게 자, 바로 18번 갈게. 우리 26번까지 있어요, 오늘. 자, 두 평면은 서로 수직이고 두 평면이 서로 평행하다. 아, 이건 좀 쉽네요. 아, 이건 좀 쉽네요. 야야야야. 얘랑 얘가 수직이라 했으니까 너의 법선 벡터인 a, 마이너스 2, 4하고 나의 법선 벡터인 4, 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의 내적의 결과 0이 된다. 요거에서 a가 구하시면 돼. 자, 두 번째, 선생님, 이 평면이랑 이 평면이 평행하대. 그럼 너의 법선 벡터와 나의 법선 벡터가 평행해야 되니까 나의 x 개수 a분의 너의 x 개수 k 빼기 3과 자, 나의 y 개수 마이너스 k분의 너의 y 개수인 a 빼기 4와 자, 나의 z 개수인 1분의 너의 z 개수인 2k가 서로 같은 값을 가져 주셔야 된다. 자, 여기서 a가 계산해 주시고요. 집어넣어서 k값 구해 주시고요. 고르시면 됩니다. 아주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여기까지만 정리할게요. 자, 이렇게 크로스로 곱해서 동시에 만족하는 k값을 찾아주시면 돼요. 자, 이게 바로 18번 문제다. 자, 평면과 평면의 위치 관계는 결국에 벡터와 벡터의 위치 관계로 설명하는구나. 이건 좀 이어스러워. 근데 사실 뭐 설명하고 나니까 안 해도 되겠다 싶긴 한데 일단 정리하는 차원에서 갈게. 자, 이제 나왔어. 직선과 평면이야. 주의해야 돼. 경고야, 경고. 삐, 삐. 요거 그냥 막 하다가는 틀린다. 직선과 평면은 분명히 다르다 그랬으니까 분명히 다르다고 했으니까 자, 지금부터 각의 크기를 계산을 할 거야. 사인 값이란 걸 주의해야 돼. 사인 값에 주의해야 돼. 경고야, 경고. 자, 각계 직선의 방향 벡터는요. 자, 3, 마이너스 4,5가 되고 평면의 법선 벡터는 개수니까 4, 3, 마이너스 5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거야. 평면 방향 벡터와 법선 벡터를 구해낸 거지. 그래서 내가 너 벡터하고 내 벡터를 내적을 하지. 그럼 나랑 곱하면 12고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12고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25기 때문에 내적의 결과마다 마이너스 25가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데 근데 사실은 이거 이렇게 썼어야 된다. 지겹죠? u 벡터의 크기, n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이 아니라 사인이 된다는 사실에 주의해 주시고 왼쪽이 음수면요. 자,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기본적으로 예각을 얘기해. 특별히 언급이 없으면. 근데 여기 지금 양수인데 여기 음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절대값 씌워주는 게 좋겠다.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아니면 계산할 때는 그냥 무시하고 하시면 되는데 뭐 사실은 이런 부분을 절대값 씌워주는 게 맞겠죠? 야, 이 벡터 크기 얼마입니까? 루트 50이에요. 이 벡터 크기 루트 50이에요. 그럼 루트 50이랑 루트 50이니까 이 친구가 50이에요. 그럼 넘겨주시면 사인 세타가 얼마? 2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자, 특별한 언급 없으면 예각을 얘기하는 거라 얘는 몇 도? 30도의 각도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인 세타라는 거. 직선과 평면에게는 사인 세타라는 거 반드시 주의해 주셔야 된다. 넘어갑니다. 개 힘드네. 이러고 또 퇴근하면 되게 또 뿌듯해요. 딱 여기 횡단보도 넘어갈 때 딱 이제 딱 잠바 딱 입고 횡단보 넘어갈 때 아씨 오늘 또 애들 또 개몽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개몽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가 보면은 개몽했다. 자, 평면과 직선이 만나지 않으려면 평면과 직선이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림으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나의 벡터랑 너의 벡터는 뭐가 되냐면 수직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림 그리고 u 벡터하고 n 벡터의 내적의 결과는 0이 되게 된다. 자, 직선의 방향 벡터인 k 더하기 1, k 어우 낚일 뻔했어. 급하니까. 그지? 낚일 뻔했어. 자, 1 빼기 k, 자, 마이너스 4라는 놈하고 너의 개수 k 플러스 3, 마이너스 3,3이 내적의 결과가 0이 되게 된다. 자, 그림 먼저 그려주시고 그리고 벡터끼리의 관계를 꼭 생각하시고 낚이지 말고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적의 결과입니다. K값을 계산해 주시면 돼요. 진짜 쉽지? 그러니까 이게 뒷부분이 중간이 조금 약간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할만할 겁니다. 꼭 해주세요. 꼭 해줘. 대학 좀 가자 좀. 나도 니네 대학 좀 보내고 학원에 떳떳하게 보세요. 내가 대학 좀 이렇게 보내지 않았습니까? 좀 이렇게. 니네도 대학 가고 서로 좋잖아. 윈윈. 21번. 자, 점에서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의 좌표를 구하고 싶어. 자, 1, 2, 3, 4, 5, 6. 야, 이거 시간이 없네. 부지런히 하겠다. 야, 봐봐. 문제가 원하는 건 평면이 있었어. 평면 밖에 점이 있었고. 근데 이 문제는 건 평면에서 점에 내린 이 수선의 발 있지. 자, 요 점의 좌표를 지금 현재 계산해보고 싶은 거. 자, 평면의 방정식은 2x에 더하기 3y에 마이너스 z는 2라고 주어졌고, 자, 외부의 점의 좌표는 1, 아니야 4,1, 마이너스 5라고 이렇게 주어진 상황에서 자, 수선의 발의 좌표. 요건 좀 쉬워요. 왜냐면요. 이 평면의 법선 벡터가 개수 2, 3,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자, 난 뭐 할 수 있냐면 이 직선의 식을 아예 세울 수가 있어요. 이 평면의 법선 벡터가 나의 입장에서 보면 방향 벡터니까 얘가 바로 분모니까 2분의 3분의 마이너스 1분의 지나는 점 이용해 주시면 x 빼기 4에 y 빼기 1에 z 더하기 5. 자, 그러면 이 직선과 평면의 교점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직선도 마찬가지로 는 t. 그래서 이 점의 좌표를 뭐라고 표현했으면 t에 관한 식으로 표현 가능하고 자, 2t 더하기 4, 3t 더하기 1,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t 마이너스 6이 바로 좌표가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돼? 평면에 집어넣으시면 돼. 평면에 집어넣으시고 t값 계산하신 다음에 그 t값의 정보를 다시 점에 대입해 주시면 내가 원하는 수선의 발의 좌표를 구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 자, 다음 문제. 오늘 급한 거 없으니까 오늘 일찍 자야지. 아우, 너무 피곤해. 자, 22번. 자, 평면이 있는데 같은 쪽에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은 우리가 원래 판단할 줄 알아야 되거든. 야. 이 점하고 이 점이 있었고 여기 평면이 있었는데 이거 그 문제잖아. 야, 봐봐. 평면이 있었고 점 2개 존재하면 평면 위에 점 하나 잡아서 요거 하려면은 뭐 하시면 되냐면 이 점을 평면에 대칭 이동을 하시고, 그죠? 대칭 이동 하시고 그 다음에 얘랑 연결한 거리가 최소가 된다는 그 진짜 참 중3 때부터 울거먹었던 그 문제의 공간 버전인데 이 문제는 땡큐베리 가면서 두 점이 같은 쪽에 있다고 지금 얘기해줬는데 만약에 이 조건 없으면 어떻게 같은 쪽에 있는지 다른 쪽에 있는지 확인하는 거냐면 중요하다. 평면을 정리를 해서 x 빼기 2y 빼기 3z에 마이너스 1이라는 이 식에 이 각각의 점들을 대입을 하셔가지고 같은 부호면 같은 쪽에 있는 거고 다른 부호면 반대쪽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직선에서 평면 방정식에서 뭐냐면 부등식 영역이라 그래서 야, x 더하기 3y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 그러면 이 윗부분, 작으면 아랫부분이 이랬거든. 그러니까 직선에 의해서 평면이 두 개로 나눠지는 것처럼 공간도 한 평면에 의해서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같은 쪽에 있냐 다른 쪽에 있냐 확인하시는 방법은 한쪽으로 몰아 정리하신 다음에 각각의 점들을 대입해서 그 둘의 부호가 같으면 같은 쪽, 다르면 반대쪽이라고 확인하셔야 돼. 친절하지 않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집어넣어 보시면 같은 쪽이고 요거는 낚시가 아니구나. 신기하지 않냐? 평면에 했던 게 공간에서 이렇게 딱 똑같이 적용되는 게? 난 처음 이거 배웠을 때 되게 신기했는데. 야, 그래서 어쩌라고? 평면 있어요? 이 점 있습니다. 이 점 있어요? 자, A란 점이 있고 B란 점이 있고 평면 알파 있었었는데 자, 방금 설명했지? 예를 들어 A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운 후 수선의 발의 좌표를 계산하시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칭점의 좌표를 뭐 하시면 되냐면 계산을 해주시면 돼. 방금 했던 방법 그대로야. 계산 안 할 거야. 자, 한 점을 지나면서 이 평면의 법선 벡터를 이용하셔서 가지고 직선식을 세우신 다음에 그래서 그 직선과 평면의 교점을 계산해 주시고 그 점을 여기 대칭하면 A 다시란 점의 좌표 구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점과 점 사이 거리 계산해 주시면 내가 원하는 최소값을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동일한 원리예요. 이거 구해라.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럼 얘랑 지나는 직선식 세우신 다음에 얘하고 연립해 주시면
그 점의 좌표도 계산할 수 있고. 자, 바로 넘어가자. 아씨, 힘드네. 진짜 힘들어. 아, 이제 9 나온 거 보니까 쉬운 것만 남았네. 자, 9 위의 점과 평면 사이에 떨어진 거리의 최소값. 벌써 느낌 오죠? 9 위의 점과 평면 사이에 떨어진 거리의 최소값. 벌써 느낌 오죠? 자, 어떤 느낌이냐? 야, 나 9인데 네가 평면이고, 그럼 뭐 하시면 되냐면 9의 중심과 평면 사이에 떨어진 거리 구하신 다음에 반지름 제거해 주시면 내가 원하는 최소값 나오게 된다. 이런 문제로 봐주시면 됩니다. 한 번만 할까? 야, 9의 중심좌표가 1,0,-1이고 자, 평면의 식은 요거니까 바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한번 적용해 볼게. 자, 루트. 자, x개수 제곱에 y개수 제곱에 z개수에서 하면 루트 6분의, 그리고 여기는 점을 어떻게 해? 테이블 해요. 그럼 x 대신에 1 대입하면 2, y 대신 0 대입하면 사라져. 자, z 대입하면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3의 절대값, 그리고 1 빼기 12 뭡니까? 자, 2가 바로 떨어진 거리가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하게 되죠. 이 거리가 2다. 자, 근데 이 친구의 이상한데? 나 뭐 잘못했어. 나 심각하게 잘못했어, 지금. 뭐 잘못했는데? 1에다가 빼기 12에다가 미쳤나봐. 루트 6분의 10인데 미쳤나봐. 루트 6분의 12. 자, 유리화 해주시면 2루트 6이죠. sorry. 자, 2루트 6인데 이 9의 반지름의 길이인 3을 제거해 주시면 요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최소값이 된다. 더하면 최대값, 빼면 최소값. 그냥 표면했던 걸 뭐 똑같이 반복하는 거죠, 뭐. 끝나갑니다. 예. 야,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을 2등분하는 평면의 방정식. 뭔가 좀 느낌 와? 공간이 아니라 평면에서 뭐 했었었냐면, 야,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2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걸 우리가 뭐 했냐? 평면에서 했어? 이거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는 사람? 이 직선 위에 임의의 점을 x, y라 한 다음에 이 두 개의 직선과 떨어진 거리가 같다는 걸 이용해서 계산을 했어.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야, 내가 평면이 알파고 내가 평면 베타인데, 그럼 두 평면이 이루는 각도의 크기를 2등분하는 평면의 방정식이 궁금하다 했으니까 그 평면 위에 임의의 점을 x, y, z라 해서 그 점과 왼쪽 평면 사이에 떨어진 거리, 그 점과 오른쪽 평면 사이에 떨어진 거리가 서로 같다는 걸 이용하셔야 되는데, 자, 다행스럽게 x개수 제곱, y개수 제곱, z개수 제곱이 똑같죠? 그럼 어차피 비교할 건데 분모가 똑같으니까 쓸 필요 없고, 그럼 분자 x, y, z를 각각의 평면식에 대입한 x 더하기 3y 마이너스 3z 더하기 1 절대값 가로 닫고, 자, 3x 빼기 3y에 더하기 z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하는, 자, 얘랑 정말로 같거나 아니면 부호가 반대가 하셔야 요 평면식 하나 나오게 되고, 또 마찬가지로 요 평면식도 하나 나오게 되게 된다. 두 개 나와야 됩니다. 자,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도의 크기를 이등분하는 평면은 두 가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 이유는 풀이의 식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A랑 B랑 같은 경우, A랑 B랑 부호가 다른 경우, 그 두 가지 경우를 정리해 주시면 이렇게 두 평면이 나오게 되고, 당연히 그 두 평면은 수직일 수밖에 없다까지. 5번. 뭐야 이건 또. 자, 구와 평면이 만나면 원이 생기는데, 그 원의 중심의 좌표를 실제로 계산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평면이 축과 평행한 그런 평면이라 일반적인 평면이기 때문에 조금 고려를 좀 하셔야 돼. 자, 갈게. 지금 상황이 뭐냐면, 야, 나 구인데 이 구가 어떤 평면과 만나는데, 평면과 만나 생기는 뭐가 있냐면 원이 있을 텐데, 그 원의 중심 좌표를 계산해 달라는 게 이 문제의 의도고, 표현할게. 자, 이 구의 중심이 얼마냐면 4,2,3이고, 이 평면의 법선 벡터가, 이 평면의 법선 벡터는 개수니까, 자, 1,2,2다라고 해서 일단 문제에 주어진 조건만 그림으로 표현을 해봤어. 자, 봐봐. 이 법선 벡터랑 이 벡터가 서로 평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 보라색 벡터를 뭐라 할 수 있냐면 t, 2t, 2t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궁금한 그 원의 중심의 좌표를 바로 4 플러스 t, 2 플러스 2t, 3 플러스 2t라고 잡을 수가 있고, 근데 이 놈이 바로 문제에서 주어진 그 평면 위의 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요 점의 좌표를 여기는 평면의 방정식에 집어넣어서 t값을 계산하시고 그 t값을 다시 이 점에 대입해 주시면 내가 원하는 저 원의 중심 좌표를 계산할 수 있다. 자, 요거도 하나 하고 하나 맞습니다. 아이고. 자, 문제를 좀 많이 뽑았는데 여기는 뭐 계산은 참 간단해. 아이디어만 잘 떠올리면 돼. 자, 선생님이 줬던 이 기백 프린트 나중에 껍질 껴가지고 착 이렇게 클리어팔에 다 해가지고 니네 나름대로 개념 노트로 가지고 오길 바래요. 자, 마지막 26번 문제입니다. 자, 두 구가 만날 때 생기는 원의 반지름 길이. 야, 이게 느낌이 이거야? 야, 평면에서 원과 원이 있었어. 원과 원이 만나 생기는 이거를 우리가 공통현이라 했고, 옛날엔 공통현의 길이인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계산하라고 했는데, 공간에선 구하고 구가 만나면 뭐 생기냐? 원이 생겨요. 그 원의 반지름 길이 구하달라는 얘기는 마찬가지로 여기부터 여기까지 구를 구하신 다음에 요거 반토막 계산하라. 요게 바로 구하고 구에 대한 버전으로 보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평면에서 어떻게 했느냐? 기억나나 모르겠지만, 야, 평면에서 첫 번째 원의식에서 두 번째 원의식을 뺀 걸 우리는 공통현의 방정식이라 하는데,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네가 x제곱 y제곱 가지고 있다? 나도 x제곱 y제곱 가지고 있다? 그럼 뺐다. 연립한 거거든? 근데 뺀 식에 제곱이 없어져. 그잖아. 원의식에서 원의식 빼면 x제곱 y제곱 사라지고 남는 게 결국에 x하고 y하고 숫자밖에 안 남으니까 그 직선이 바로 뭐가 된다? 공통 현의 방정식이 됐다. 그러면 너 구잖아. 나도 구잖아. 그러면 이제 이걸 구 버전으로 가시면 첫 번째 구에서, 자, 첫 번째 구를 영어로 하면 스피어니까 첫 번째 구에서 두 번째 구를 빼주시면 바로 뭐가 되냐? 그 뭐라고 해야 돼? 교선을 포함하는 평면. 자, 교선을 포함하는 평면. 자, 교선을 포함하는 평면의 식이 나오게 된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 평면이 바로 첫 번째 구에서 두 번째 구를 뺀 방정식이라 볼 수 있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자, 내가 왼쪽 원을 쓸까? 이거 쓸게. 자, 이 원의 중심좌표가요 0,0,0이기 때문에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이 길이를 계산하세요. 두 구의 식 빼면 이거 나온다고, 평면식이. 그럼 걔하고 점하고 떨어진 거리 구하고 왼쪽 원의 반지름 길이가 루트 3이라고 했으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두 구가 만나 생기는 원의 반지름 길이 계산할 수 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어요. 자, 정리해 주시고, 자, 과제는 다음 주 또 금요일, 일요일까지 문제를 풀어 오시면 됩니다.